네, 안녕하세요. 중소득 투자자고요. 이번 영상은 좀 요즘에 그 양도소득세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뉴스가 하나 좀 나왔길래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고, 그리고 제가 예전에 좀 비트 컴퓨터를 매수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좀 매수를 했고 어떻게 전략을 좀 짰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뭐 양도소득세를 2023년부터 소액주주들에게도 부과를 한다, 과세를 한다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제 원래 없었던 세금을 좀 만드는 거니까, 그리고 이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새로 만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저항감이 상당히 좀 큰데,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찬찬히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은, 양도 차익이 뭐 생긴다고 전부 다 이제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. 그 수익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 과세를 하고,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연간으로 주식을 했을 때 수익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천만 원이라든가 500만 원 정도면은 이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겠죠. 그리고 좀 중요한 게, 수익 통산이 3년 범위 손실을 2월 공제한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, 뭐 지금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아직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 매년마다 손실금은 크게 상관을 하지 않고 또 2월도 되지 않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9년에 5천만 원의 손실이 나고 2020년에는 플러스 3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쳐봐요. 그러면은 지금 이 플러스 3천만 원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만약에 2월 공제를 한다고 치면은 2019년에 손해본 5천만 원을 같이 계산을 해서 지금 마이너스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과세 대상, 금융소득 과세 대상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좀 됩니다. 세금 전문가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이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, 아무튼 좀 3년 범위 손실을 2월 공제한다는 것이,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1천만 원이 손실이 나도 내년에 3천만 원 수익이면은, 이게 지금 내년 3천만 원 수익이 된 게 그 다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그 전에 1천만 원 손실에 대해서도 같이 합산을 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, 양도소득세를 이제 소액 주주들에게도 전부 다 부과를 하는데, 거래세가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거래세가 거의 안 들죠. 근데 거래세가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현재 0.25%에서 0.15%로 0.1%만 낮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죠. 그래서 이게 지금 이중부가 아니냐, 이제 처음에 매수를 할 때도 거래세를 내고 소득이 난 다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그런 비난은 조금 피하기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법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은, 일단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, 소액주주들, 그러니까 뭐 1년에 2천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들,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단타를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좀 경감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세금이 늘어나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이 좀 있지만, 좀 개별적으로 들어가면은 약간은 좀 좋은 부분도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혹시 제가 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주요하게 작용했던 이슈가 2차 확산에 대한 그런 공포죠.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, 그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좀 심상치가 않고, 특히 이제 남미 쪽, 브라질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남반구 쪽에 확진자 늘어나는 게 좀 상당히 가파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확진자 같은 경우에, 미국의 확진자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명대를 다시 돌파를 했죠. 원래 2만 명대 초반까지 떨어졌는데, 지금 대부분의 주에서 지금 그 거리두기 그리고 봉쇄를 약간씩 해제를 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공포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고, 당연히 미국 확진자가 증가를 하니까 5G 투자가 또다시 딜레이가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어떤 5G 모멘텀이 약화가 되면서 5G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차 확산 그리고 어떤 추가적인 폭락에 대해서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, 저 같은 경우는 2차 확산에 대비해서 이제 진단키트주들도 어느 정도 좀 포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 때문에 크게 이제 동요치는 않고요.
수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3%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3% 정도 오를 때 약간 부분 매도를 좀 했고 이제 시장이 좀 약해지니까 또 이제 하락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락을 할 때 약간 좀 비중을 다시 좀 담았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진단키트주가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이제 각자 시각의 차이일 것 같아요.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안 하시면 되고,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% 정도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, 지금 개인적으로 이 수혜젠텍의 앞으로의 흐름은 약간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4월 달의 흐름처럼 또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6월 20일 날 포트폴리오 점검이라는 그런 글에서도 비트컴퓨터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제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죠. 그래서 저는 지금 한 39% 수익률을 좀 보이고 있고, 이게 이제 오를 때 장중에 한 반절 정도 팔아가지고 지금은 2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익은 70만 원 정도 수익 실현했고, 지금 나머지 금액으로 약간씩은 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비트컴퓨터를 이제 매수를 했었던 이유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이슈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. 이게 원격으로 이슈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하반기까지 이슈가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고, 그리고 이게 법제화가 된다면은 전고점을 다 또다시 뚫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금 하락을 했고, 아래선 61선이 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를 받고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, 좀 생각보다 좀 많이 급하게 올라서 괜찮은 그런 수익률을 좀 얻었고요. 이게 그리고 사실 제가 매수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알서포트도 똑같은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. 이게 이제 저점 대비해가지고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61선을 타고 이제 그 재택근무 이슈를 타고 전고점을 넘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를 보고 이 비트컴퓨터도 같은 이슈, 비대면 이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알서포트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면은 비트컴퓨터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매수를 했고, 적당한 수익률이 나와가지고 좀 부분 차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했고 종목을 선택을 했는지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, 지금은 당연히 이제 추가 매수 자리는 아니죠. 이미 저점 대비 너무 많이 올랐고, 제 생각에는 이제 내일이랑 다음 주는 약간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그 전고점을 좀 뚫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슈팅을 기대하고, 아직까지는 한 30% 정도의 물량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이슈 때문에 5G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지는 않았는데,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게 아무튼 지연이 되고 딜레이가 되는 이슈이긴 하지만 이 투자 자체의 크기가 줄진 않거든요. 아무튼 계속해서 투자의 크기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시계만 이제 미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좀 추가 매수, 분할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이제 저 생각을 하고 있는 비중의 100%를 한 번에 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고요. 지금 제가 그 결산을 좀 해보니까 4월달, 5월달, 6월달 해가지고 수익금이 지금 4월달 한 2,400 정도 되고 5월달 790, 6월달 1,100 정도가 되는데, 저의 투자금에 비해서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, 사실 3월달에 워낙에 손실금이 컸기 때문에 2020년으로 따지면은 뭐 아주 큰 수익금은 지금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고 어떤 종목이 좀 손실이 컸는지에 대해서도 종목을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리뷰하는 시간, 그런 영상을 좀 찍어 볼 테니까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